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앞에 정규제가 묻는다. 그 두 번째 시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제 후보 주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1편을 보셨겠지만은 다 보시고 다시 2편은 이걸 보시면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규제 주필이 어떤 문제를 박영준한테 지적을 했고 어떤 문제를 또 김영춘 의원 후보에게 지적하는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 후보님, 김영춘 후보에게 묻는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영춘 후보에게는 사실 물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워낙 기본 공약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호도 가덕 김영춘으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익사를 부릴 정도입니다만은 가덕 신공항이는 뭐 내가 첫 삽을 뜨도록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레토릭도 내놨습니다만 가덕 신공항은 그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 김영춘 시장 후보가 가덕 신공항이 얘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꽤 늦게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가덕 신공항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얘기들을 쭉 했고, 그동안에 또 이제 가덕 신공항법이 통과되고 나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그 반론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내심은 아마 김영춘 본인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덕 신공항하고 2030 월드 엑스포를 연결을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덕 신공항이 그렇게 소위 트라이포트로 연결되는 항이 우선 아니고 이 그 엑스포는 아마도 북한에서 하게 될 텐데 이 엑스포 2030 그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이 엑스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엑스포라는 게 옛날에는 말하자면 제1회 엑스포가 어딘지 혹시 김영춘 후보 아세요? 제1회 엑스포. 그게 파리였습니다. 그 에펠탑이 지어지고 이랬잖아요. 파리. 그게 이제 파리에서 지어진 에펠탑이 그때 지어졌군요. 예. 그런데 이 소위 산업박람회 엑스포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이건 20세기적인 거고 각국들이 이제 막 이제 소위 산업화를 이뤄내면서 그 산업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무슨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엑스포지션이죠. 엑스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퇴조를 해서 이제는 상설 무슨 산업 엑스포나 또는 상설적인 어떤 특정 품목의 엑스포이거나 아니면 전문 분야의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로스앤젤레스 에서 더 들어가는 거 어디죠? 그 카지노 하는 라스베가스.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매년 연초에 하는 무슨 CES 쇼라든가 전자쇼 또는 모터쇼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든가는 소위 전자자동차의 어떤 또는 지금은 이제 로봇 등등의 어떤 전문 분야의 엑스포가 완전히 이제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을 망라하는 엑스포 이거는 이미 후순위로 밀렸고 그 전문 분야 엑스포를 출품된 작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약간 시대가 뒤떨어진 이런 종류의 그 엑스포가 지금은 그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림으로써 부산이 무슨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1960년대입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 때의 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엑스포가 열린 거는 일본에서 개최했던 거죠. 그때 이제 남대문도 부수고 막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서울의 산업 엑스포가 한양에서 열리고 이랬댔습니다. 지금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서 하게 되면 차라리 저는 이 부산에 나중에 뒤에 보면 관광 대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 김영춘 후보에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차라리 부산에 세븐 브릿지가 있잖아요. 광안대교, 북한대교, 남항대교, 얼숙도 대교 건너서 거가대교까지 아주 기가 막힌 바다 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위 다리는 없으니까 제가 제 공약으로 내놓은 겁니다만은 혹시 제 공약이 실현이 저 때문에 안 된다면 김영춘 후보나 박영준 후보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박영준이나 김영춘 후보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 7개 다리 위를 달리는 전 세계 상용 자동차 랠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관광객이 미어 터질 겁니다. 1년 내내. 도대체 저 도시가 어디냐? 부산의 재발견이다 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석양이 빛나는 바다 위를 달리는 상용차 경주 대회를 예를 들어 3박 4일 넣으십시오.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기가 막힌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제가 이름도 지어놨으니까 다른 이름 쓰지 말고 나중에 대회를 하게 되면 제가 붙여놓은 이름을 써주는 영광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댄싱 언더 세븐 브릿지입니다. 7개 다리 위에서의 댄싱. 댄싱 온 더 세븐 브릿지. 댄싱 언더 세븐 브릿지. 또 제가 이름도 붙여놨으니까 그거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김영춘 후보는 지금 이 가덕도에 몰입하는 거 말고는 공약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조 2천억짜리 코로나 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뭐 이런 거는 시장의 공약은 아니죠. 코로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이게 지금 이번 공약이거든요. 글쎄요. 3번이 이제 도심재 창조로 글로벌 허브 도약하겠다. 갑자기 글로벌 허브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유라시아 역으로 부전역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부전역을 유라시아 초연결이라고 붙여놨어요. 전환하겠다. 그거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유라시아 종점역이죠, 그죠? 종점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왜 이걸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암, 영도, 송도선 등 3개의 도시 트램을 지하철 및 시베이 파크 트램과 연계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것도 돼 있습니다. 지금 8개잖아요. 도시철도 트램이 있고 철도가 있고 8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업지역 지하철역과 정거장 400m 이내 지역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역세권으로 개발하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민간기업들이 더 잘하니까 맡겨두고요. 부전역 일대를 집중 개발하겠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죠. 네 번째가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부산. 여성 부시장을 임명하겠다. 부탁합니다. 사고 치지 마세요. 육아 부담 들기. 국공립 어린이집 120개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120개 확충.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일부는 과잉 투자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문화 지향. 이런 거는 뭐 공약도 아니고. 5호 공약이 통째로 바꾸는 부산 경제입니다. 5년간 13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로? 없습니다. 5년간 20개 이상의 중견 대기업 유치. 어떤 기업이 올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였던 박연차 회장도 자기 공장을 뜯어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렸겠죠. 야, 거기 안 가고 어떻게 일자리 여기서 유지할 수 없나. 노무현 대통령의 옮겼죠. 예?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인 박연차 회장도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잡지 않고 중견기업이 들어오나요? 부산의 노동조합 굉장히 세죠.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한진중공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박형준도 그렇고 김영춘도 그렇고 딱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 조만권 문제를 나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원칙, 북한 조만권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영춘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동백섬 밖에 매립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인데 나는 어떻게 판단하겠다. 무슨 기장의 해수담 수하시설을 나는 재가동할 건지 안 할 건지 없습니다. 왜 현안에 대해서 다 도망가죠? 현안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BRT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속도 제한, 제가 그 공약을 넣었습니다. 50km 속도 제한 해놓은 거 나는 60km 내지 70km로 풀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왜? 도시는 속도, 도시의 3요소는 속도, 높이, 직선입니다. 도시의 3요소는 속도와 높이와 직선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BRT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박영준도 그렇고 전부 허공에 떠 있는 돈 퍼주겠다는 얘기, 허공에 떠 있는 무슨 어반 루프 이런 얘기, 뭐 전부 공상과학. 당장 부산 시민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양반들이. LCT 같은 거, 북한의 협상 같은 거 굉장한 논란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다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김영춘은 지금 여당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공약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게 사직동구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직동구장. 역대 시장들이 전부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돈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2천억 듭니다. 근데 그거 만들 돈도 없어요. 그거 하나 만들 돈도 없습니다. 롯데는 2천억 내놓기 싫어가지고 부산에 걸쳐있는 주요 몇 사람들에게 무슨 뭐 고문 이런 거에서 고문료 하나 주고 떼어줘. 싸게 막 씁니다. 2천억 내놔야 될 거를 롯데 고문으로 영입하고 부산시의 유력 인사를 싸게 떼우죠. 저는 김형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공천 가지고 엉망이 되고 나서 지금 롯데 고문이거든요. 롯데문화재단에 뭔가는 고문 소액으로 맡고 있는 거죠.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엉망이 되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시청에 있는 롯데 쇼핑몰이죠. 백화점. 거기에서 롯데는 계속해서 100층짜리 상가를 짓도록 해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써야지 이게 시험 문제지를. 아니 부산의 언론들도 그렇습니다. 부산의 언론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현안에 대한 너희 생각은 뭐냐고 질문지를 돌려야 됩니다. 너 당신 시장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쓰라. 부산시 지금 그 광복동 끄트머리에 있는 롯데 쇼핑몰을 100층을 짓도록 해달라고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전부 막 일자리 있지도 않는 일자리 만들겠다 뻥만 치는 거예요. 뻥만. 사십리 경부선 숲길 조성 등 녹색도시 만들기. 녹색도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녹색도시가 뭐 그럴듯해 보입니까? 김영춘 씨. 아니 이래가지고 고려대학식이나 나와가지고 이때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부산은요. 산이 47%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숲이 많은 도시예요. 무슨 녹색도시야. 지금도 녹색도시. 오히려 녹색이라서 문제가 많은 도시가 부산이에요. 온 녹색이잖아요. 이거 창문 열고 내다 돌아보세요. 모조리 산인데 무슨 녹색도시 같은 이빨린 소리를 들고 와가지고 현실감도 없는 뭣도 모르는 사람 녹색도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나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은 녹색이 너무 많아서 집 지을 땅이 없는 데예요. 무슨 녹색도시 같은. 부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 김영춘은. 그럼 이 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 사방이 산이잖아요. 그 가덕도 공항은 뭐냐. 가덕 김영춘 선생이 한번 답해 보세요. 가덕도 공항 어떻게 지어야 돼요? 밑에 있는 국수봉 다 깎아내고 260m. 북쪽에 있는 연대봉, 예? 그 얼마예요? 460m죠. 다 잘라내야 돼. 그 연대봉은 황령산보다 40m나 높아요. 그러면 황령산보다 40m가 높지만 전체 최적으로 따지면 거의 황령산 2개 정도를 다 깎아내야 된다고. 그런 인간이 지금 무슨 녹색도시 떠들고 앉아있어요. 가덕도 환경 파괴를 완전히 가덕도 전부를 가덕도가 우리나라 환경 생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거 다 깎아내자는 주장에 서 있는 분이 지금 무슨 녹색도시 만들자 뭐 경부선 숲길을 조성하자 이러고 앉아있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얘기나 떠드는 거예요. 예? 7번은 부산 청년의 스펙은 부산이다. 이거는 뭐 일단 이거는 비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부산 청년의 스펙은 뭐 부산 출신이라는 거다. 부산 청년의 스펙은 부산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산 청년의 스펙은 부산 출신이라는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 단어가 뒤에 붙어야 된다. 청년 신혼부부 30년 반값 주택 공급. 누가? 부산도시공사에 맡기시려고요? 걔들이 미리 땅 살 텐데 또.
범천 차양규지 자리에 청년 시티 조성, 파리의 삼성 캠퍼스를 모델로 한 기업 캠퍼스 유치. 기업 캠퍼스 유치하려고 하면 부산대학교 총장 갈아야 됩니다. 부산대학에서 좌경 교수들을 드러내야 돼요. 부산대학이 지금 왜 망했느냐? 예? 부산 의전원은 좌익 자기들끼리 호구 아닙니까? 호구. 신분 세탁하고 경력 세탁하고 이낙연 아들이 부산 의전원 나왔죠. 조국 아들도 부산 의전원 나왔죠. 조국 딸. 조국 딸. 이런 거 저런 거 봐주고 그 잘 봐준 사람은 부산 의료원 원장돼 있죠. 예? 부산대학을 그렇게 좌경 소굴로 만들어 놓고 무슨 기업 캠퍼스가 부산에 오겠습니까? 김영춘 씨. 아니 김영춘의 뭐 중견대기업 20개 유치하겠다고요? 어떻게 유치하나?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다 쫓아내고 있는 정책을 쓰잖아요. 대한민국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을 범죄 목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예?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 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법, 처벌법, 뭐 화평법 강화, 화관법 강화, 모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과된 법률에 있는 처벌 연도를 다 합치면 뭐 60년이다, 70년이다 감옥 가둬놓는 거. 그런 마당에 무슨 중견기업들이 부산에 와요?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부산에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 지을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인재가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온 좌경화돼 가지고 부산에 그 인재들이 있겠어요? 부산에 국제금융단지가 왜 안 되냐? 국제금융단지가 왜 안 되냐? 인재가 없잖아요. 인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금융 수준 자체가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은행 정도 회장 정도 가지고 부산에서 유지잖아요. BNK 회장이는 부산에서 탑클래스 유지죠. 탑클래스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도시를 지금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뭔 말이 많다고. 예, 통째로 바꾸는 부산경제. 통째로 부산경제 바꾸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해먹는 법이나 더 만들지 말아라. 부산해양특별자치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 요거는 제가 잘했다고. 아마 정규조 공약 보고 뺏긴 건데. 요즘 뭐 정규조가 만드는 공약 뺏기는 게 유행이라는데. 이거는 뭐 오케이. 도움야구장요. 가덕도 안 하면 도움야구장 2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덕도 안 하면요. 부산에 있는 모든 20만 명의 대학생을 예?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유학 보낼 수 있는 돈이 나와요. 지금 가덕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김영춘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그 돈이면은 부산에 있는 저 최하위 20만 가구, 무소득인 20만 가구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삶의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대학생들을 전부 미국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유학 보낼 수 있는 돈이고 동구장 이따위는 200개나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김영춘 씨, 가덕 김영춘이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우리 정규재 주필께서 김영춘 후보에 대한 공약을 신랄하게 좀 비판도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또 한번 보시고 답을 주시면 제가 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공약도 거의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런데 제 공약에는 돈 드는 공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독거노인들에게 반려동물을 연결해주고 결연을 맺어주고 시에서 사료값을 주겠다. 사료를 공급하겠다. 독거노인들과 그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에게 무릎팍 앞에다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 그럼 그 사료값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겠다. 정규제의 공약이 17개, 18개씩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돈 드는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영춘 의원님 잘 보시고 답 주시고 또 토론하도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정규재 주필이나 박영준 후보나 김영춘 후보나 다 고려대학 출신입니다. 고려대학 동문이 부산시장 선거에 사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싫어합니다. 싫어. 저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 김영춘에게 묻는다. 요
프로그램 요 시간은 요거로 끝을 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음에 다시 김영춘 의원이 또 때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필님 고맙습니다. 바쁜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